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또 해문수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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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목사님, 네. 우리 양 목사님은 4주 만에 뵙습니다. 그렇네요. 잘 계셨습니까? 아, 네. 저는 좀 어디 좀 다녀오느라고 늦은 공부를 좀 해서 아,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저번에 여행을 좋아하는데 예, 그 유럽을 거의 못 가봤어요. 그래서 아. 다 늙어가지고 예, 그 유럽의 역사도 공부하고 예. 어마어마한 그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도 가서 보고 네. 예, 동시에 야 대단하다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왜 나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네.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 이랬는데 네. 그 어마어마한 그 성당에 아, 예. 네. 그런데 바티칸 가셔서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네, 이제 유럽을 갈 때마다 네. 가보면 뭐 그 성당이 크다고 하는 말로는 부족한 뭐 밀라노 대성당도 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 참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아, 거예요. 예, 예. 아, 유럽 어디 다녀오신지 좀 살짝만 소개해 주시죠. 아, 이번에는 그 로마, 로마,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 네, 예. 그리고 남부 투어 하루 잠깐 하고 그리고 피렌체, 밀라노 이렇게 이탈리아를 계속 중심으로 계셨네요. 갔고 그래서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스위스를 다녔어요. 스위스. 예, 스위스는 융프라우 다녀오셨습니까? 올라갔죠. 아, 갔다 네, 왔다 날씨 좋을 때 골라서 잘 갔다 예. 왔는데 스위스는 또 가고 싶은 곳이고 네. 여러 가지 좋은 이유도 있었지만 국내 뉴스를 좀 이렇게 정치 뉴스를 멀리 하니까 그게 좋았다. 인생이 그냥 달라지는. 자, 국내에 계속 계셨던 우리 스님. 예. 지난 목요일이 지금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2주 만에 뵙는데 네.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2주 동안. 2주 동안 너무 뭐 많았죠? 사건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가스 얘기, 순방 얘기,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하시는데 뭐 네. 뉴스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예, 꼽으실까요? 뭐 다른 것은 다 뭐 국내적인 이슈고 네. 뭐 스스로 싸우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저 하나 터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과 푸틴의 방북 아하. 할 거로 예상되는데 그 사건이 저는 그 지난 2주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물풍선. 네. 어떻게 지금 잘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잘 해결되지 않을 것 않는 같습니다. 것 같죠? 이 단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결국 9.19 군사 합의라는 것을 이제 우리 남쪽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네. 파기한 사건인데요. 네. 비유하자면 이게 이제 링이 있으면 권투 링이 있으면 네. 북은 진작에 9.19 합의를 파기해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지 1년 전에 했고 네. 그래서 링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대한민국 정부도 그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위로 링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링 위에서 이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된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푸틴 방법 합쳐가지고 네. 지금 안보 상황이 그래서 만만치 상당히 않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오물풍선과 관련돼서 오물풍선 뭐 기분 나쁘고 좀 북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쪽에서 대북 삐라 전단을 날렸던 것은 이제 민간의 조치고 북에서 오물풍선을 불친 건 이제 일시적 조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대1이 대응이 돼서 서로 중간에 그만두자 하면 그만두는 건데 네. 남쪽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었다. 이건 군사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남북 분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인데 그거는 어떻게 양쪽 간에 양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상당히 오래 가면서 이제 분쟁이 점차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네. 한반도의 위기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걸 한 발 더 들어가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의 하락과 더불어서 만지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북한 카드라는 것을 만지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북한 카드 우려하고 만진 있습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젊은 아들을 두신 분들은 예. 이제 군대를 보내야 되잖아요. 예. 군대를 보내는 게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진짜 뭐 조그만 이제 국지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뭐 대대적인 뭐 전쟁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우리가 전작권이 없으니까. 네. 그러나 그런 일이라도 벌어지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군대를 보내기 싫은데 안 보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이 대한민국을 그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걱정만 끼쳐지는 정부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4주간 또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좀 즐기고 계시는 즐긴다 공부하러 가신 동안 아니 제목은 제가 단체방에 초대된 단체방에 많아가지고 예. 또 소식을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어서 예. 제목은 다 봤어요. 자, 뭐. 그 4주간에 다사다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 뉴스 하나 몇 개 한번 뽑아 주실래요? 기억에 남는 거. 4주간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 그 휴일이어서 저희 네. 휴일이어서 그랬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여사님의 호연지기 네. 와 보통 분이 아니다 진짜. 이거 어떤 국민들이 의미입니까? 본받아야 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비난받고 지금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하는데 조만간 검찰 출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수사 대상인 비서관들 데리고 샥 가버리셨습니다. 야 역시 인간은 이래야 된다. 호연지기가 있어야 호연지기다, 된다. 이거는. 예,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이런 호연지기는 나올 수가 없다. 예. 그 명품백 그 순방 가는 당일날 건의기에서 종결 처분해줬고요. 말씀대로 관계자 참고인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중앙아시아로 가버렸어요. 네. 호연지기가 있다라고 말씀. 아니 그분들과 같이 중앙아시아 간 거는 뭐 의리가 있으시죠. 의리가 있는 거예요, 호연지기가. 어쨌든 저는 그 좋은 단어 다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 정치 뉴스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네. 원래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보면 나무주연상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예. 아무도라기보다 별로 관심 없는데 여우주연상을 누가 받느냐. 그렇네요. 예,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동안 170일 가까운 네. 잠행을 끝내주고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그 뉴스가 조금 더 활발해지고 아하. 많은 사람들이 더욱 격렬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외국 그 순방에도 따라가시고 공개 행보를 재개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단순히 재미로 보기에는 좀 그 약간 스트레스 지수를 네. 점점 좀 높여지셔서 네. 결국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하게 아하. 됐다는 것은 뭐 이렇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 그 보고 부분입니다. 지금 두 분 짚어주신 중앙아시아 순방 지금 중인데 순방 사진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좀 이례적이에요. 사진이 지금 저희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저 봐요. 저 사진. 아니 이례적이라니요. 원래 이랬습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이랬잖아요. 저게 가능합니까? 저렇게 되더라도 저걸 찍은 걸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저걸 공개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예. 참. 근데 이제 저분들이 저 입장하는 각도가 저게 그러니까 이른바 한 컷 사진을 위해서 뒤에서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찍은 아주 구도를 잘 잡은 사진인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그 자리 선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 모르시나? 저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예. 대한민국의 실제적인 대통령이 그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보이니까 사진으로. 네. 예. 저럴 바에 안 데리고 오는 게 안 나요? 혼자 가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네. 소위 말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호연지기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아나무인이죠. 지금 아. 국민들이 얼마나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뭐 그냥 답답하니까 웃자고 하는 말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사진을 계속 배포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 뭐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그냥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이게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늘 고민스럽지만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이 맞는가? 네. 근데 그 사진 한 번만 다시 네. 보여주시면 지금 좋겠는데 저 사진 공식 환영식입니다. 예. 카자흐스탄. 그러니까 저런 사진 찍힐 수는 있는데 네. 저거를 이제 수백 장의 사진 중에 저 사진을 선정하는 사람의 안목의 저는 문제인데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 저 누가 사는지 저는 알아요. 저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찍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죠. 왼쪽 군인 옆에 있는 사람의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저거는 저거 선정할 때 김건희 여사를 주목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정했으면 저 사진 선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중간에 카메라 기자가 카메라가 잡혔네 왼쪽에. 그런데 저 사진이 좋다고 판단한 사람은 메인에 누가 있었느냐를 봤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스님 예리하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정확하네요. 근데 저 카메라 있는 저 사람하고 오른쪽에 저 그림자 정확해요. 저런 사진은 잘라내고 쓰든지 그렇죠. 해야 네. 되는데 정확하네요. 왼쪽 카메라는 저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왼쪽 이건 카메라 B컷, 있는 사람. C컷도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근데 저 사진 공식 사진으로. 선정했다는 저 가운데 약간 삐딱하게 들어오고 계신 대통령을 보지 않고 정면으로 후광을 입고 들어오시는 김건희 여사를 보고 찍었다는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선정하는 찍는 사람이 두 사람. 누구였는가 그 사람의 그게 중요해요.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이었고요. 첫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었는데 여기는 개를 좀 역시 걔네요. 개 선물을 이제 받았는데 개 그냥. 이 개 선물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더라고요. 개 전문가로서 전하신 거 아니에요? 국견이 알라바이라고 하더라고요. 알리바이가 알리바이가 생각나는 알라바이. 일인데 일부러 이 뭐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매기려고 이름을 이렇게 졌나 의심될 정도로 알라바이인데 이걸 직접 대통령이 인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가 이 알라바이 선물해 주셔서 영광이다. 양국 협력의 징표로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 이렇게 하다 반 부분. 저는 이쯤 어떻게 봐야 되면 됩니까? 예. 이쯤 되면 그 지금 김건희 여사도 문제지만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진도 계속 자기는 사이드고 계속 와이프 중심으로 나가고 여사 중심으로 네. 나가면 이거 누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고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네.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저 앞에다 한자를 붙이고 싶은데 예. 쳐 웃고 계신다고. 예, 그러거든요. 왜 그러십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모든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 하나만 봐도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가스라이팅 됐다 어쨌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뭐 예.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네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저 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개사랑은 일찍이 알려졌던 일이고 예. 저 사진 보면은 저 사진에서 대통령 위치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영부인은 이렇게 어깨가 붙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저렇게 공간이 빌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예. 저거는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 좀 저는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걔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사진 찍는 붙어야 사람이 되는데. 어깨에 붙여주세요. 붙여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저 셋이 일당이고 저 한 사람은 그 꿔다는 보릿자루처럼 맞아요. 나왔다는 건데 저것도 여러 사진 중에 왜 영부인과 떨어져 있는 사진을 골랐냐 이거예요. 하필이면 이게 지금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사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가서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예. 저희 큰 차남 미국에 계신 큰 차남 부부가 같이 갔는데 예. 사진 찍는데 떨어져 있어요. 아 형님 좀 붙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부부싸움한 대통령 내처럼 한 발 떨어져서 저렇게 사진 찍었고 그 좀 뭐가 맞지 않아요. 어색해. 어색하다. 예, 그 저 공간을 두어가지고 사진 찍었다고 저 굉장히 사진에서 대통령 내외분의 금수를 상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렇게 찍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네. 찍은 사람이 평소에 사이가 좋고 하면 좀 붙어서 찍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용납이 될 정도의 사이. 네.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주로 보이지 않아요, 저 사진도. 예.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찍는 모든 사진에 대통령은 잘 보이지 않아요. 옆에 뭔가 약간의 어색한 포즈와 위치 선정이 있다는 건데, 저건 사진 선정의 문제도 있거니와 저게 중복돼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 메인에 항상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 사랑이 있으셔서 메인에 이제 아내를 세우고 나는 뒤로 물러난다는 심정이 사진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것이 사진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드러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문제겠죠. 자, 이제 귀국합니다. 이제 순방 이제 마쳐 가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검찰이 소환을 할까요? 아니면 권익위 판단처럼 뭐 그냥 종결해 버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권익위 요즘 그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익위가 아니라 건익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의미의 예, 발음이 예. 이게 좀 일종의 그 수순을 밟으려고 한 게 아닐까. 아하. 뭐 순방하자마자 권익위 발표. 그리고 소환도 뭐 말이 좋아 뭐 소환한다고 하지만 저는 거의 한 듯 안 한 듯. 지금 이제 그 포토라인도 서지 안 세우지 않습니까? 네. 원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왔다 갔다더라 하는 정도에서 그냥 그치지 않을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그 정도에서 그냥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거나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일 것이다. 뭐 저는 소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어려울 거라고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나쁘게 보면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저럴까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유심히 보면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에요. 아.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 그 어두운 날이나 슬픈 날에도 항상 본인이 온몸을 던져서 막으셨고 이번에서도 그 사진에서 보이듯이 중요한 자리를 항상 이렇게 중심에 아내를 세우시는 애처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어디 검찰이 감히 내가 대통령 시절에 영부인을 소환하느냐는 입장을 절대 굽히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소환은 없을 것이다. 근데 스님 그게 애처가 아닙니다. 예. 네. 혼자 계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애처가 그렇게 사는 게 애처가 아닙니다. 예. 바보지. 예. 아, 바보 뭐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보면 저희 집도 그래요. 저 사진 찍을 때 보면 저는 항상 가로 가거든요. 저희 아내나 애들이 중간에 서고. 아니 저도 그래요. 키가 크니까 저 그리고 그 판단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을 이렇게 몇 개를 찍어 놓으면 그 판단을 저희 아내가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대외적으로 보일 때는 네. 그래도 남자가 중심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하게 하는 거죠. 일반 가정집은 그럴 수 있지만 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여자가 더 지혜롭게 보이는 것이고 네. 속에서 뒤에서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게 일반적인 거지. 이거를 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부부라고 하는데 그런 사진을 저렇게 아무 거침없이 내놓는다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지 이게.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방송 없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 또 가장 놀라야 되는 게 석유 가스입니다. 0일 만에 석유 가스. 이거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어요. 여기 지난주 큰 뉴스였는데 두 분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스 나면 좋긴 한데 네. 석유. 아니 뭐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기쁜 소식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선량한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뭐 경솔한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솔하다고 제가 느낀 게 제가 김건희 여사가 자맹을 끝내고 공개 행보를 하게 하는 회암사 공개 행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권유하고 오시라고 해서 결국 그 성공했잖아요. 스님 우리 때문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실 그 불교계에서는 김건희 여사만 초청했어요.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대통령 직접 왔어요. 같이 왔어. 대통령이 초청도 안 했는데 같이 오셨어. 근데 대통령이 초청 안 해도 같이 올 수 있는 건가? 네. 근데 그걸 보면은 대통령께서 좀 경솔해. 가자. 그 여사께서 가자 그러니까 그럼 뭐 가지 하고 오는 것처럼 약간 충동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가스가 아니라 석유죠. 예. 석유 발표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선량한 취지에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 하신 건지는 뭐 확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굉장히 저는 좀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검토를 막 꼼꼼히 한가 보다는 좀 기분파 그냥 경사로 표현하는데 기분 내키는 데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네, 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 해먹으려도 좀 성의를 보여라. 예? 해먹으려고요? 네. 아니, 지금 계속 드러나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뭐 직원도 아닌데 뭐 은퇴할 사람 전 직원이 뭐 가가지고 집으로 가서 뭘 했다는 둥 그리고 그게 그 회사의 정체가 뭐 세금도 미국에서 못 냈는데 우리나라가 뭐 세금 못 내는 거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또 히딩크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인상이 히딩크를 닮아서 사기꾼은 아닐 것이다. 예. 좀 성이라도 보여라 해먹으려면.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도 석유가스가 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석유라든지 그 화학 발전소는 지금 최대한 이제 자제하려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세계 추세 아닙니까? 도대체 석유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지금 시대에 이게 맞는 건가? 저 산유 국가도 이제 석유를 자제한다는 걸 알고 다른 거를 대비를 하고 있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원유가 나온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슈일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온다고 하면 이미 세계에서 우리가 아니라 세계에서 다른 업체에서 같이 이미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게 있었겠죠.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하여튼 조금 급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22대 국회 임기 시작됐는데 반쪽짜리로 지금 상임위가 출발했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 처리 서두르고 있는데 7월 19일이 최상병 순직 1주기입니다. 어머니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이 최상병 사건 네. 좀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마음이 아프고 맞아요. 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여러 사람들의 여론도 있고 뭐 정부에서도 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최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사망을 둘러싼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는 방식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이나 정부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규명하겠다는 의지 강하기 때문에 특검의 통과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지가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특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뭐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뭐 야당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 대통령의 녹취록 관련한 것도 나오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검찰총장 하면서 검사하면서 하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줘봐 내가 할게 이렇게 했을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우리 앞부분에서 쭉 계속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까지 함부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두 부부가. 예. 그리고 앞부분에서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야기 했지만 자기들은 다 피해가고 그리고 법으로 장난을 쳐서 뭐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뭐 거의 뭐 물리적인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대한민국이 과연 괜찮나?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생각보다 조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괜찮아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고 또 정의를 세우는데 분명히 지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러나 우리 민초들과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저는 늘 말할 때마다 우리는 의병의 나라다. 네, 의병의 나라. 의병의 나라 아닙니까? 위기 때마다 의병들이 일어났고 시민들과 민초의 나라인데, 저는 반드시 이 지연된 정의가 바로 잡아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일들을 해 주셔야 된다. 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게 목사님 말씀 같은데, 스님도 한번 마무리 좀 차원에서 말씀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여전히 그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지해서 국회에서의 정면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히 자기의 카드만 가지고 보는 강대강의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대치가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뭐 국회에서의 견제, 정부에 대한 견제가 먹히지 않는 상당 기간이 지날 거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적 정치 상황에 대한 거는 그냥 싸우면 되는 건데, 이제 조만간 푸틴이 방북한 이후에 펼쳐지게 될 한반도의 국제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그 분쟁, 위협, 이런 것들을 저는 강대강 카드를 계속 사용해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대통령이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우려하고 지금 있습니다. 뭐 안보 얘기도 하셨는데 푸틴이 방북했던 부분 또 방북은 아직 안 됐고 조만간 한다고 방북할 거로 하니까. 하는데 푸틴이 왜 방북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게 시사점이 지금 될 것 중요할 것 같아요. 같은데요. 예, 예. 아마 그 지금 우크라이나의 분쟁에 북한이 무기를 대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와의 그 러시아와의 분쟁에 북한이 무기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에 더 지원을 좀 더 요청할 거고 북이 러시아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은 아마 있을 것인데 그러겠죠. 그것은 북한이. 아마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예. 예,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때 아하. 북중러의 밀착이 더 강화되면서 그 남북 관계가 더 강대강으로 대치돼서 더 한 발 더 경랑 속으로 들어가게 될 심각하게 것을 보신다는 거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데요. 예. 항상 북러가 밀착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북중 관계는 경제적 협력 관계. 북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보더라도 북러가 밀착할 아. 때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북러의 밀착이 한반도의 경랑을 얘기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과연 뭐 야당하고 싸우는 거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문제일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대강에 목소리를 못 높이고 있는 게 저는 우려스럽고 통상의 대통령이나 정권이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쓰게 돼요. 그렇죠. 7.4 공동성명이라든지 뭐 노태우 대통령의 뭐 한반도 공동체 선언이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희한하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경책을 쓴다는 반대로 것이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희삼, 오랜만에 온 양희삼 목사님, 해문스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공개가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